인천공항에서 에어프레미아 항공기를 타고 다낭공항으로 출발합니다. 다낭에 도착해서 첫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에 위치해서 시내도 보이고 강도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이는 한강의 풍경입니다. 다낭에도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이 이름이 똑같은 한강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첫 끼니로 아침을 소고기 쌀국수로 먹었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인데 내 입맛에 딱 맞는 쌀국수였네요. 이것은 점심에 먹은 분짜입니다. 분짜는 숯불구이 고기를 달콤 짭짤한 느엉맘 소스에 푹 담가서 국수와 야채를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이 집 분짜 미쳤습니다. 맛있어요. 점심을 먹고 슬리핑 버스를 타고 꾸이년으로 이동 중입니다. VIP 슬리핑 버스라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아늑합니다. 슬리핑 버스를 타보는 게 로망이었는데 로망을 이루는 순간이네요. 7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길고 지루한 버스 여행을 마치고 나니 어딘지 모르는 이상한 곳에 내려주네요. 밤이 돼서 지리도 잘 모르겠고 택시도 안 잡히고 당황했는데 조금 걷다 보니 작은 호텔이 눈에 띄어서 일단 숙소로 정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보니 식당이 길 건너에 있기는 한데 도로폭이 엄청나게 넓은 곳이라 건너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마침 길가에 노점상이 있기에 거기서 죽과 연잎밥 등을 사 먹었는데 나름 건강식이고 맛도 좋았어요. 꾸이년에서 처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말이 안 통해서 겨우 번역기를 사용하여 주문했습니다. 해물이 많이 들어간 볶음면이었는데 성공적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찾아온 식당입니다. 널찍하고 손님도 제법 있기에 지나가다 들어왔어요. 맥주도 한 잔 시켰는데 베트남에서는 대체로 맥주가 시원하지 않고 큰 얼음덩이를 넣어서 차게 만들어 마시더군요. 맥주가 얼음이 녹으면서 차가워지긴 하는데 물이 되면서 맥주가 좀 싱거워지는 단점이 있더군요. 볶음밥이 고슬고슬하니 간이 잘 되어 있어 맛있네요. 해물찌개는 딱히 표현하기 힘든 맛인데 국물이 담백하고 나름 맛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먹은 쌀국수인데 오리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긴 한데 고기가 좀 퍽퍽했습니다. 현금이 모자랄 것 같아서 환전하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해변도로를 통해 다녔는데 길이 시원시원합니다. 한쪽은 바다이고 다른 한편은 산이 자리 잡고 있어 경관이 좋습니다. 대학 정문인 것 같은데 번잡하기가 이루 말하기 힘듭니다. 찻길은 물론이고 보도도 건너기가 힘드네요. 학교 안을 들여다보니 오토바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냄녕인데 숯불구이 고기를 야채 및 국수와 함께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먹는 겁니다. 바삭한 튀김과 같이 싸서 먹으니 식감도 좋고 맛도 좋네요. 점심을 먹고 유적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꾸이년 시내에 있는 고대 참파왕국의 유적지인데요.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였겠네요. 두 개의 탑으로 이루어진 힌두교 사원 건물인데 두 개가 나란히 있지만 크기는 살짝 다릅니다. 얇게 구운 벽돌로 쌓아졌는데 촘촘하게 접착제로 붙여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벽돌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이 신기하네요.
탑 내부에는 제단이 마련돼 있고요. 천정은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탑 겉면에 새겨진 문양은 매우 정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술성이 느껴지네요. 힌두교 사원답게 각종 신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힌두교의 신은 거의 3억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신은 창조를 관장하는 브라흐마, 유지와 보존의 신인 비슈뉴 파괴의 신 시바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자도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탑 앞에서 코코넛 열매 주스를 마시면서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탑도이에서 그랩을 이용해 꾸이년 해변가로 왔습니다. 모처럼 한적한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합니다. 한편에서는 트랙터가 모래바닥을 다지고 있네요. 다지고 난 곳은 발이 안 빠져서 좋아서요. 저쪽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대체로 서양인들 같아 보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광장에는 베트남 깃발이 나부끼고 찻길 건너 보이는 동상은 검색해보니 호치민과 그의 아버지가 같이 있는 것이라네요. 베트남에선 호치민이 국부라서 어디든 흔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이름도 호치민이 있으니까요. 저녁에는 꾸이년의 해산물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싱싱한 무늬 골뱅이가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익숙한 오징어 구이도 맥주 안주로 좋았고요. 탄수화물은 빠지지 않고 소고기 볶음면으로 마무리. 다음날 아침 역시 쌀국수 먹으러 왔는데요. 이것은 국물이 자작한 밑광이라는 쌀국수입니다. 옆에서 먹는 거 보고 따라서 시켰는데 고소한 콩물 좋았어요. 베트남 음식이 이제 좀 질리던 차에 발견한 일식집에 왔습니다. 익숙한 가츠동에 생맥주 한 잔 캬 너무 좋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꾸이년에서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꾸이년에 좀 오래 있을 생각으로 왔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다낭으로 갈 생각에 무작정 버스 터미널로 왔습니다. 다낭에서 꾸이년으로 올 때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차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가는 일반 슬리핑 버스표를 구했습니다. 개인 공간이 따로 없고 다 트여 있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좌석도 몸에 딱 맞게 고정돼 있어서 생각보다 편하게. 다낭을 향해 출발. 버스가 밤늦게 도착해서 맞이한 저녁 식사. 그동안 너무 느끼했는지 비빔냉면이 그렇게 땡겼는데 마침 한식 식당이 있네요. 한국 맛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욕구 충족. 다시 돌아온 다낭 한강의 야경입니다. 저 멀리 드래곤 브릿지가 보이네요. 아침 먹으러 나왔습니다.
쌀국수는 좀 질려서 아침으로 간단하게 반미를 선택했습니다. 점심에는 미슐랭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줄을 많이 선다기에 걱정했는데 역시나 대기줄이 있네요. 하지만 운 좋게 1인석 자리가 남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뭔가 푸짐하게 차려진 밤새우 한 상을 먹으려고 맥주도 생맥주 큰 걸로 하나 시켰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이 식당에 처음이냐고 묻대요. 처음이라고 하니 친절하게 먹는 법을 알려줍니다. 반새우는 우리나라 부침개와 비슷한데 부침 속에 고기나 해물이 들어있고 야채와 부침을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먹는 음식입니다. 상추, 오이 등 재료도 한국말로 설명해 줍니다. 맛도 있지만 친절함에 더욱 감동입니다. 맛있는 반새우를 먹고 한강을 벗어나 보기로 합니다. 다낭에서 유명한 미케비치로 왔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해변가에 자리 잡은 선베드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게 바로 휴양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한가한 바다보다는 이렇게 붐비는 바다가 좋네요. 가족 단위의 서양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바다에 몸을 다 집어넣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어 보았어요. 적당한 온도의 바닷물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네요. 나도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하고 잠시 생각도 해봤지만 사후 처리를 고려하고 자제했습니다. 바다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냥 보는 거다. 속으로 되뇌이며 바다에서 탈출. 이제는 하루 한 끼 한식이다.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원천은 한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붉은색 순두부 보기만 해도 힐링인데 맛도 얼추 한국 맛입니다. 밥도 제법 찰진밥이 나오고요. 다음날 아침 유명한 쌀국수 집에 왔습니다. 맛은 첫날 먹은 쌀국수만 못했지만 가성비가 좋은 건 같긴 해요. 짜장면 파는 곳은 또 지나칠 수 없지요. 맛도 한국에서 먹던 맛 그대로네요. 스파게티도 생각나서 먹었는데 맛은 영 아니었다는. 그 다음날 먹은 짬뽕은 최고였어요. 다낭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산물은 싱싱한 거 많네요. 이 집 짬뽕 강추입니다. 가게 이름은 타빈입니다.
여기는 발 마사지 받는 곳입니다. 혼자라서 괜히 무서워서 전신 마사지는 피했습니다. 패키지로 다닐 때는 여럿이 같이 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혹시 털리는 거 아닌가 해서 그동안 가성비 좋은 호텔만 찾아다니다가 모처럼 4성급 호텔로 숙소를 정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평소에 패키지 다닐 때 묵었던 숙소 같은 느낌이라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패키지형 스타일인가 싶네요. 아침 조식을 먹는 곳입니다. 음식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입맛에 맞는 것은 몇 가지 없더군요. 그래도 그 몇 가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일도 있어서 좋았고요. 호텔 내에 간단한 운동시설도 있네요. 가볍게 몸도 좀 풀었고요. 작은 실내 수영장도 보입니다. 오늘은 한강 다리를 한번 건너보려고요. 드래곤 브릿지를 건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다리보다는 길이가 짧은 것 같아요. 화창한 날씨에 꽃들이 만발하고 걸을 맛이 납니다. 시원한 강바람에 꽃 구경도 하고 물 구경도 하고 혼자 걸으니 좀 심심한 것 빼고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리 건너에 구글 검색으로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스모이 가든이라고 하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오고 또 갈 때도 다시 건너갈 거라 칼로리 많이 소모할 거니 잔뜩 시켰습니다. 모닝글로리, 오징어 볶음, 새우짜조에 맥주. 짜조는 고기나 해물을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튀긴 거랍니다. 맥주 한 컵으로 모자라서 한 컵 더 시켰고요. 맛조개가 들어간 모닝글로리 볶음 내 스타일이야. 배불리 먹고 미케 해변으로 산책하러 나왔어요. 야자수 나무 아래서 보는 경치가 또 새삼스럽네요. 이국적인 느낌이 바로 이거라고 느껴집니다. 저녁에 오징어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내가 워낙 해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국물색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 맛은 나의 취향 저격입니다. 다낭 와서 3번을 먹은 오징어 쌀국수인데 또 생각이 납니다. 다음날 또 한강을 걸어서 건너 유명한 맛집에 왔습니다. 역시 미슐랭 맛집인데요. 겉보기에는 허름합니다. 넷누이와 라롯을 시켜서 먹었는데 역시 맛은 훌륭하네요. 넷누이는 넷무형과 같은 건데 단지 꼬치에 꽂혀 있다는 게 다르고요. 라롯은 고기가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라는 점이 다릅니다.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먹은 코코넛 아이스크림. 코코넛 속을 긁어서 아이스크림 위에 얹고 견과류와 찹쌀을 곁들이니 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여기는 미케 해변 근처에 있는 미케사입니다. 우리나라 절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죠. 도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전에 다낭에서 본 절의 느낌 그대로네요. 스님 석상들이 주변에 쭉 둘러져 있는 것도 그렇고 스님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배 나온 스님이 많은 건 왜일까요? 절 내부를 보러 올라갑니다. 내부에는 화분이 잔뜩 자리 잡고 있네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보이고요. 절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광경입니다. 절 구경 다 하고 떠납니다. 해변 광장에 꾸며지고 있는 신년맞이 구조물 보러 왔어요. 한창 꽃단장 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점심 먹고 카페에서 주문한 파인애플 주스. 생과일을 그대로 갈아서 주니 신선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해산물 전문집에 왔어요. 싱싱한 해물들이 살아있는 그대로 수족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크레이 피쉬도 보입니다. 대량의 해물을 소비하는 곳 같아요. 가게 구조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한쪽 벽이 트여져 있고요. 새우튀김과 굴찜을 시켜서 맥주와 함께 먹었습니다. 저번에 너무 배불러서 먹어보고 더 시키려고 했는데 역시 더 먹기 힘드네요. 탄수화물은 생략. 다음날 아침 다낭 공항으로 가서 수속 밟고 긴 시간 대기하고 나서야 한국으로 출발. 옆자리가 두 자리나 비어서 운 좋게 누워서 왔습니다. 이상 끝.